오늘은 저하고 포크 아트 그림 그리기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유아 캠퍼스 직사각형 캠퍼스에 청포도를 그리려고 그래요. 청포도. 우리가 포도 그리는 그런 방법들을 몇 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청포도라든지 그냥 보라색 포도 그런 그림을 그린 영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청포도를 한번 매달려 있는 청포도죠. 그러니까 한 송이 매달려 있는 청포도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약간의 물감놀이 하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셔서 하면 돼요. 그거를 응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동글동글하는 거 이렇게 배워두면 쓸모가 참 많이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칠이 끝났거든요. 밑칠이 끝났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포도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임의상으로 이렇게 포도 자극을 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포도가 한 송이만 둥글둥글하게 있으면은 좀 이렇게 동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포도 송이를 이렇게 그려놔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포크아트 식으로 포도를 그리면 아주 포도가 원근감 있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포도를 그냥 모양만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만 내도 약간의 포도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도 느낌이 날 수 있게 요 안에다가 우리가 포도를 그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양만 이렇게 조금씩 내주세요. 모양을 이렇게 조금씩 요 위에다가 포도를 그릴 거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포도 모양을 이런 식으로 붓으로 붓자국을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안 마른 상태에서도 우리가 포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붓 중에서 1호라는 붓이 있어요. 평붓 중에 1호. 이런 1호로 그리시면은 이 사이즈에 좀 맞을 거예요. 근데 캠퍼스 용지가 좀 큰 거다. 뭐 3, 4, 5 뭐 그런 거다 하면은 이거하고 붓 자체가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선택하셔야지 돼요. 저는 지금 1호로 유아 캠퍼스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1호에는 이런 붓이 맞지만은 좀 더 큰 캠퍼스다 하면은 붓을 바꿔주면 돼요. 붓을. 그래서 일단 저는 한번 이 붓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웠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제가 살살살살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포도도 크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붓도 좀 바꿔가면서 그려도 돼요. 이렇게 중심 부위를 동글동글하게 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띄시면 자 이렇게 청포도가 위에 덧붙여서 그려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반복해서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보다도 조금 더 큰 청포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평붓보다 조금 큰 평붓 이게 조금 더 크거든요. 그쵸? 보기에도. 그럼 이제 이걸로도 몇 개를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크기 조정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청포도가 이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좀 실감나고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큰 붓으로 제가 여기에다가 딱 찍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그려도 상관없어요. 올린 다음에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심을 잡고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이라이트 부분에는 제가 또 화이트색으로 또 마감 처리를 할 거예요. 쫙 해주면, 자, 청포도가 또 완성이 됐죠. 빙글빙글 돌려주고요. 위에를 잡고 돌려주는 게 훨 잘 돌아가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밑에를 잡으면 이게 좀 흔들려 가지고 동그랗게 안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물감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린 계열 계통과 그린 계열 계통 지금 세 가지 섞은 거예요. 그린 계열 계통 반반과 앞에는 뭐를 했죠? 옐로우색을. 왜 그러냐면 청포도는 약간 옐로우색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또 옐로우색도 포함시킬 수 있고요. 세 가지 색으로 화이트, 옐로우를 빼고 화이트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린 계통과 옐로우와 화이트를 섞어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청포도 계열 색감을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계통의 청포도 색감이 나오니까, 뭐 청포도는 꼭 이런 색이어야 한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통의 색감을 찾아서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빙글빙글 한 방향으로만 돌려야지, 이거를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이러면은 통일감도 없어지고 원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린 포도송이 위에다가 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서도 색감을 낼 수 있어요. 포도 모양을 겹쳐서 어느 정도 떨어뜨려서 그린 다음에 포도 송이들이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겹치는 포도 송이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빼주고, 이런 식으로 그린, 아주 옅은 그린과 옐로우, 좀 진한 옐로우와 그 다음 화이트를 섞어 보시면 포도가 앞으로 불쑥 튀어나와 보여요. 왜 그러냐면 빛에 의해서 포도송이도 색감이 다 뭐 그린색이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물감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앞으로 푹 필겨져 나오듯이 이렇게 돌려주면 지금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죠. 그런 다음에 쑥 빼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포도보다 금방 그린 포도송이가 좀 나아 보이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자기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포도가 툭툭툭 필겨져 나오기도 하고 안으로 쑥 들어가 보이기도 하잖아요. 밝은 계통의 아크릴 물감,
그거를 사용을 하면은 밝은 계통의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원근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두드러지게 앞으로 쑥 나와 보여요. 그러니까 맨 위에 포도송이를 표현할 때는 아주 밝은 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뒤쪽에 그런 포도송이를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그린색하고 그린색 진한 거, 그 다음 옐로우색도 지금 진하잖아요. 그린색도 진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주면 속으로 쑥 들어가 보여요.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포도 모양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보라색 포도송이를 한다 그러면은 보라색 계통의 진한 거와 흐린 것들을 다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캠벨 포도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포도 색감이 나오겠죠. 우리들이 자주 먹는 이거는 지금 청포도이니까 그린색 계통을 사용해서 지금 포도송이를 표현하고 있어요. 붓을 완전히 꺾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붓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이렇게 배열을 시켜서 또 사용해야지 돼요. 그래야 붓이 망가지지 않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물감을 이거는 조금 많이 들어가요. 듬뿍듬뿍 이렇게 양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물감을 묻혀 주셔야지 그냥 꽃그림 그리듯이 그런 식의 물감을 묻히면은요 이게 포도 송이가 두께감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포도 송이를 그릴 때는 조금 아낌없이 물감을 사용하셔야지 돼요. 요즘에는 또 뭐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막 원근법처럼 툭툭툭 살아나죠. 속 안에도 포도송이가 있고 겉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나중에 하이라이트 부분 제가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화이트색으로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표현이 된다면 할 필요가 없죠. 하이라이트색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냅두는 게 스며들어가면서 물감이 번진 게 더 나은 거지. 하이라이트 부분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툭 필기어져 나오게 하려고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감에 의해서 그게 다 돼 있는데 뭐 거기에다 대고 다시 또 하얀 계통의 그거를 사용하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이럴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말리는 게 그냥 말려주면은 아주 예쁜 포도송이의 자연스러운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포도송이를 만들 때는 그린 계통과 옐로우도 좀 진한 옐로우 계통, 그 다음에 그린 계통은 좀 진한 그린 계통으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서부터 서서히 색감을 밝은 계통으로 옮겨가는 거죠. 지금 제가 계속 밝은 계통으로
색감을 가고 있거든요. 자, 그리면은 조금 입을 그려야지 되는데, 입 그리는 장소를 잘 남겨 두셔야지 돼요. 포도송이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포도 잎을 그리잖아요. 포도송이만 그려놓으면 재미가 없죠. 포크아트는 뭐니 해도 잎이 있어야 주인공 꽃들이든 과일이든 살거든요. 그러니까 잎을 그려줘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포도송이를 그리면은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포도 송이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실 때 이 뒤쪽에도 이거를 지금 붓터치를 했었잖아요. 이 뒤쪽에도 포도가 지금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2송이 정도. 이건 한 송이 있고 속 안에 또 한 송이가 열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포도송이 이파리는 입이 되게 크죠. 입이 크면서 이렇게 쫙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그재그 형식의 이파리로 그려줘요.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좀 색감이 안 나왔다 싶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더 하라고. 근데 잎이 포도송이를 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포도송이는 그대로 있어야지 되고 잎이 속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잎이 속 안으로. 이렇게 잎을 넓게 지그재그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포도송이 잎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가지런히 이쁘게 그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막 꼬부러지기도 하고 반이 겹치기도 하고 그런 모양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지금 포도송이 속 안으로 잎이 다 들어가 보이죠? 그러니까 잎을 또 그려 놓으니까 어때요? 포도송이가 조금 이렇게 나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크릴 물감은 망쳐도 그거를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특성상 물감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면서 그림 그리면 실패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인맥을 그려주는 거예요. 한 번도 인맥을 그려준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인맥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살. 그렇다고 두껍게 인맥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얇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라인을 표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라인을 표시해주면 좀 더 이렇게 툭툭 풀겨져 나온다 그럴까요? 그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이라이트로 화이트색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툭툭 전체적으로 라인을 그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만 연결되는 하이라이트 선이 연결되는 부분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포도가 나와 보이죠? 근데 이 속 안에 있는 포도 하나가 지금 속 안에 다 포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가 좀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하나를 좀 나오게끔 솟아있는 그런 거를 하나 정도만 더 그려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속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화이트색으로 해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하이라이트 부분이 들어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송이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한 송이가 이렇게 툭 펼쳐져 나오니까 좀 공간감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아 이거는 너무 좀 안으로 들어갔다, 아 요게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칸을 메꿔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또 어디가 좀 안 나와 보이냐면 여기 부분이 좀 안 나와 보여요. 그럴 때는 또 하나를 위에다 해도 상관없어요. 위에다가 아크릴 물감의 장점은 위에다가 다시 또 그리면 새로 그린 색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요 윗 부분만 다시 한번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빼세요. 자, 그리고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확실히 튀어져 나와 보이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여기에요. 여기를 또 한번 살려줘 볼게요. 자, 똑같은 화이트, 그린, 옐로우 색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딱 띄워주고. 어우, 이제 조금 포도 송이송이들이 살아 보이네요. 그치요? 투명해 보이기도 하고 은은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나 부분만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번 살려줘 볼게요. 전체적인 부분을 하지 말고 이 붓이
영영호거든요. 1호도 아닌 영영호예요. 그렇게 라인만 그리는 거예요. 라인만. 근데 이게 참 요긴하게 사용하는 범위가 넓어요. 제가 씨앗 같은 거 그릴 때, 하이라이트 부분 그릴 때 그런 걸 사용하거든요. 그 붓이 꼭 좀 있으면 좋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포도송이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니까 진짜 포도가 살아 보이죠. 그리고 라인도 별로 안 그렸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포도 알들이 이렇게 툭툭툭 풀겨져 나와 보여요. 그리고 속 안에는 또 포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제가 붓터치 한 것들은 그림자 내지는 속 안에 포도송이가 뒤편에 또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제가 이렇게 진한 색으로 포도 모양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뒤에도 포도가 이렇게 달려 있구나, 내지는 포도가 뒤에도 한 개가 더 있구나 라고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서 요런 포도송이들을 꽃 밑바탕에 해주고 난 다음에 이 포도송이를 그려야지 돼요. 캠퍼스에서는 그래요. 근데 물건에다가 그린다거나 리모델링 할 때 그릴 때는 이런 것들을 안 해줘도 돼요. 그림자 모양의 어두운 그런 색상을 표현 안 해도 되는데 캠퍼스 안에서는 전체적인 면을 보는 거지 요 포도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림자 내지는 어두운 색 계통에 그런 게 속 안에 요소에 숨어져 있어야 이런 포도송이가 더 이렇게 툭 필겨져 나와 보이고 그림 감상하는데 인테리어 이렇게 집안에 딱 들어가서 봤을 때 어머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건에 그릴 때와 그 다음에 유아 캠퍼스에 그릴 때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물감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잔 그런 붓터치도 많이 해야지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인맥을 그려놨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거지, 만약에 인맥이 없으면은 조금 심심했을 거예요. 근데 포도 물건이나 아니면은 어떤 데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릴 때는 인맥 안 그려도 돼요. 그냥 포도송이하고 잎만 이런 식으로 그려도 그게 확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캠퍼스에서는 전체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인맥을 넣어주면은 오히려 포도송이도 살고 포도 잎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는 물건에다가 한 이유가 그거 하나만 보고 이렇게 배우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캠퍼스로 들어가면은 더 복잡해지니까 그릴 때 이렇게 혼선이 와요. 근데 물건에 딱 그리고 나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건에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캠퍼스에 그리는 게 조금 힘이 들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렇게 취미 생활을 공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포크아트 포도송이 그리기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새로운 포크아트 그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올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